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십니까. 은하차차 생방송입니다. 예. 김용민의 저간 브리핑 후에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쫄려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저희를 또 응원의 마음으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노동자들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가혹하게 살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손잡고 모임의 윤지선 활동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환영과 응원의 댓글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저희는 정말 생방송입니다. 예, 새벽을 뚫고 온 저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 예, 아침 일찍 이렇게 국민TV 청취해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총파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총파업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고 파견직을 전면 허용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또 오늘 우리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도 5대 요구에 넣어서 최근에 이 슬픈 국민과 함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저 또 소환장 날라왔어요. 정말 이 소환장만 몇십 번째인데 세월호 집회권으로 날라왔어요. 어떡하죠? 오늘 11시 10분에는 7년 전 우리 광우병 의원 미 쇠고기 촛불 집회 그 건으로 재판이 재개돼서 또 재판 받으러 가는데 그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세월호 집회로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이러다가 저 한번 또 감옥 갈 것 같은데 옥중 방송을 김효진 PD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방송. 자, 우리 손잡고 모임에 윤지선 활동가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나오고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인데요. 지난번 오후 4시 오셨었잖아요. 네. 그때는 졸릴 때여가지고 많이 네.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모신 거예요. 총파업 특집으로. 아. 예. 지금은 네. 출근길에 많이들 듣고 계세요. 그렇구나. 예. 그 졸릴 때가 오후 4시군요. 그때는 졸리죠. 그 다음에 업무에 막 마감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집중이 안 되실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은 훨씬 많이 들으시네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렇죠. 아침에는 대부분 출근할 때는 이렇게 뭔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훨씬 집중도가 높죠. 네, 저는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잡고 모임 어떤 모임이라고 그러셨죠? 손잡고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 모임이고요. 예. 지금 현재 민주노총 집계로 노동자들이 아까 세월호 집회로 파업했다고 영장 날라왔다고 네. 하셨는데 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 영장뿐만 아니라 네. 수백억
많게는 수백억, 적게는 뭐 예. 한 사람한테 수천만 원 이렇게 손해배상 가압류가 떨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민주노총 집계로는 1,691억이고 17개 사업장이 지금 손해배상 가압류를 이렇게 당하고 있고요.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나 또는 그 개인의 가족, 신원보증인들한테까지 손배 청구를 물리고 있어요. 네네네. 네, 저희는 그런 문제 없게 하자. 오. 네, 그러기 위해서 만든 시민 모임입니다. 이게 역대 다 합친 게 1691억이에요? 아니면 최근에 파악된 것만 그런 거예요? 그 2014년 집계예요. 2014년 현재? 네. 그 전까지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17개 사업장에 1691억.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노동 조건이나 또는 공정방송 같은 걸 사수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하고 집단행동했다가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네. 근데 그걸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업장은 쌍용자동차나 MBC 노동조합 있죠. 예. 네. 그걸 차라리 철도노조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금방 알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 댓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예. 자, 윤지선 활동가님. 네. 예. 보통 우리가 파업을 했을 때 손해배상 가압류를 물린다 그러면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총이 참여한 국가인권위 토론회에 간 적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토론에 경총이 왔나요? 네. 경총도 올 때가 있나요? 와서 아주 용기 있게 예. 자기들 입장을 본인들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네.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 입장이 논리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예. 1억을 때려 부셨으면 1억을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지상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 이제 쌍용차 노동자분들 그 다음에 그 철도노조에서 나와서 계셨는데 네. 철도노조 같은 경우는 손배 사업장 중에 가장 큰 액수의 손배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철도노조, 우리 철도 민영화를 네, 저지하기 위한 투쟁했다가 네, 네. 그다음에 그 철도 여승무원들 네. KTX 여승무원들을 연대 투쟁했다가 네, 네. 몇 번 당한 거죠, 손배 가압류를. 네, 예. 네. 그래서 뭐 한 건당으로 쳤을 때 가장 많은 금액이고 200억이 훌쩍 넘는 네. 금액의 지금 노조에 손배 청구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또 계셨던 분이 쌍용차에 그 노동자분이 예. 나와 계셨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4월경이었는데요. 예. 당시 기준으로 4월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올해 초였습니다. 네. 예. 시간이 너무 훌쩍훌쩍 가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157억이었어요. 총 쌍용차만 네. 157억? 네. 그때 저번에 옛날에 우리 이효리 선생님이랑 노란봉투 캠페인 할 때는 47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판결 난 게 47억이고 이제 계속 늘어난 청구액이 거죠? 110억이 또 있었는데요. 예.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우리 연대 힘 이야기 할 때 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 47억은 예. 경찰이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과 예.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110억은 예. 그 제3자인데 그 회사가 공장을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예. M땡땡 회사에 예.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 화재보험사에서 그 파업한 노동자들한테 청구를 한 부상권 금액이에요. 청구한 거죠? 메리츠 화재인가?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는 그 쌍용차가 굴뚝에 올라갔었잖아요. 101일 동안. 예, 이창근 김경욱 네, 선생님. 네. 그거에 대해서도 무슨 또 돈 내라고 했었잖아요, 법원. 그거는 이제 쌍용차에서. 손해배상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인데. 그러니까 가처분에서 그거에 네. 대해서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안 내려온 거에 대해서 네네. 예. 네. 그 1인당 50만 원씩 예, 그렇게 부과를 했었죠. 네. 근데 일단은 그 110억 건은 다행히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메리츠 화재에서 취하를 한 건가요? 네. 근데 그 취하된 힘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만날 일이 있어서 한번 네. 여쭤봤었는데 예.
아마도 101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면서 예. 시민들의 관심이나 연대가 이렇게 싹 쌍차로 모여들었었잖아요. 예. 그 힘이 아마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아직 정말 많이 응원했었죠. 네, 그래서 아직 예. 진행되지 않은 그 건이었는데 청구만 되어 있었고 진행은 되지 않았던 건이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재판 과정에서 예. 네,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금액은 쌍용차 47억. 근데 그 상황에서 경총이 왜 그 사진을 여러 장을 보여줬어요. 아, 경총에서 토론 네, 나와가지고? 네. 예. 그 파업을 하는 동안에 네. 뭔가 부셨다거나 아니면은 몸싸움을 했다거나 네. 그거를 사진을 여러 개를 보여주면서 폭력적이고 파괴 행위가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시선인 건데 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할 때요. 그냥 무턱대고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파업을 일단 미리 예고를 하고요. 예.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교섭을 하자고 이야기를 예. 하죠.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가 더 이상 그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은 경영자 쪽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파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전혀 보지 않고 예. 그 경우에는 파업의 책임이 노동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자에도 있는 예. 거죠. 그런데 파업이 진행된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만 물리고 예. 있습니다.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전격성 이론이라고 해서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업무방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교섭하고 예고하고 그러면 다 그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방해가 인정 안 된다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배 가압류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마구잡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동 3건 안에 예. 결국은 그 쟁의권 다 보장이 되어 예. 있는 거고 이게 민형사상 손해를 끼친 거를 모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파업에는 예.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원래 민형사상 손해를 끼치려고 파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업 원리 자체가 네. 자본가가 나쁜 짓을 하고 악덕하게 하니까 파업을 해가지고 자본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자본가가 타격을 입으니까 아이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타격을 입느니 빨리 저분들 요구를 들어줘야겠구나 하는 사회법적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헌법이 그럼 헌법대로 했다가 손배가압류를 당한 꼴이 되네요. 이분들이요. 네. 그래서 약한 이분들은 상황이네요. 다 입을 모아서 예. 얘기하십니다. 헌법이 소용이 없다. 아, 헌법이 소용이 없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은 뭐 소용이 없잖아요. 경제민주화도 있고, 뭐 행복추구권도 있고, 뭐 인간답게 살 권리도 있지만 전혀 안 먹히잖아요. 네. 이런 험악한 나라를 어떻게 살고 계세요, 윤지선님께서는? 이런 험악한 나라를 예.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위로받고 그렇게 예, 살고 손잡고 모임에 있죠. 네. 딱 1인 스텝인 거죠, 상근하신 분이. 그렇죠. 외롭겠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예. 사무실이 예. 그 평화박물관의 사무실에 그 한켠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네. 전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네. 평화박물관에 같이 있군요. 네. 자, 잠깐만 많은 분들이 진짜 아침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에릭님, 하얀파파님, 김마리님, 블루벨벳님, 날고 싶은 토끼님, 대단구님, 무한대님, 매운소주님, 에벨리고님, 나혼자라다님, 공릉동 아줌마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웨른버피 67조님 이렇게 댓글 달아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는 날, 그래서 총파업 응원의 마음으로 손배가압류 문제만 전문적으로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부수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손잡고 뭐 윤지선 활동가님. 여러분 우리 윤지선 활동가님 대단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1인 시하는 사진 같은 거 되게 많이 있는데 한번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리고 한번 진짜 검색해 보세요.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예, 자 계속해서 손잡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6시 45분부터 한 10분 정도 교통방송 이철이의 퇴근길입니다.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우리 국민들에게 꼭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렸거든요. 핸드폰을 개통했을 때 지원금을 안 받았다면 보조금 있잖아요. 이른바 분리
요금제라고 해서 지원금 약정 기간 약정 1년에 2년 하면 할인받잖아요. 그거 외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안 받으면 또 추가 할인이 되거든요. 할인 투락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리요금제라고 하는데 단통법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대폭 보완 요구하고 있고 기본요금 폐지 운동 하는데 단말기 폭리 제거 운동. 다만 단통법 중에 최고 장점이 분리요금제거든요. 자기가 쓰던 폰이나 옛날 폰 자급제 폰 갖고 가면 할인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 할인, 투지폰도 됩니다. 투지폰도 되냐고 물어보셨고, 중간에 방송 들으셔가지고 궁금하다고, 투지폰도 되고, 스마트폰도 됩니다. 지원금만 안 받았다면. 그리고, 처음에 신규 폰을 구입하실 때도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분리요금제 20%를 추가 할인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싶으면 전체 계산하셔가지고 분리요금제를 신청하시면 돼요.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그걸 잘 안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3사가 자기들이 단말기를 팔게 되면 그중에 절반은 제조사의 지원금이 섞여있기 때문에 비용 보전을 되지만 분리요금제는 제조사 지원금이 없이 100% 자신들이 할인요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 안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안 받았다면 가서 지금 12%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월 24일, 오늘이 4월 24일이잖아. 오늘부터는 20%로 분리요금제 할인폭이 늘었어요. 오늘부터 지원금 보조금 안 받는 분은 무려 2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12%만 할인 받은 분들도 8%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제가 그때 12%만 할인 받았다. 8% 더 올려달라. 그렇죠? 10% 가까운 돈이니까 꽤 할인이 됩니다. 자, 으라차차에는 생활 속의 상식과 깨알 같은 이런 민생 문제 해결에 계속 담겨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대표적인 손배가압류 사업장이 이른바 쌍용자동차, MBC, 철도노조. 최근엔 무슨 생탁, 부산 쪽에 그 막걸리 업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스타캐미탈도 가장 길게 고공농성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도 손배가압류를 당했죠. 제가 예. 아까 경총 얘기를 한 거는 예. 1억을 푸시면 1억을 갚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파업을 하면 때려 부시는 게 있을 거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일 근데 거의 없잖아요. 그런 예. 일이 없어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예. 제가 알게 된 게 많이 있죠. 예, 네, 한번 많이 말씀해 있죠. 주세요. 예.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4월 9일 날 생탁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부산 쪽에 있는 막걸리 업체죠. 네. 생탁. 네. 예. 지금 부산 고용노동청 앞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예. 네. 그 노숙농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동조합을 만든 지 1년이 됐고 1년 만에 이제 그분들이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노숙농성 기간이 더 길고 그다음에 예. 파업을 한 걸로 손해배상 가압류를 노동자 10명에게 사장 중에 25명의 사장이 내가 이 파업으로 정신적 손해와 영업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500만 원씩을 보상을 해라 했는데 사장이 25명이다 보니까 사장이 어떻게 25명이나 되나요? 그게 1억 2,5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장이 25명이나 돼요. 사장이 25명인 거는 거기에 공장이 두 군데인데요. 예. 연산공장, 장림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다 합치면 사장이 총 40명인데 지금 파업은 장림공장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요. 민주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네. 했고 그 장림공장에 있는 사장만 25명이더라고요. 오, 예. 제가 나이대를 쭉 봤는데 20년대생부터 예. 40년대생까지 다 사장님들? 사장님들이십니다. 어르신들인데 네. 이렇게 노동자들의 파업의 권리를 짓밟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마치 사셨던 분들처럼 예. 고용주가 고용을 한 사람들은 다 노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노동자들이 하셨습니다. 그 해고자분들이. 예. 네. 근데 그 파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노조라는 거는 판도라의 상자 같았대요. 몰랐으면 어땠을까라는. 근데 이미 알아버리고 난 뒤로는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근데 판도라의 상자는 온갖 고통과 슬픔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지만 맨 마지막 희망이 나왔죠. 맨 마지막에 희망이 나왔는데 이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이 많이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분들을 만났을 때 당시에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단 하나였거든요.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많이 네. 들어봤죠. 예. 네. 우리가 딱 45년 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네. 우리 근로기준법. 전태일형님. 그렇죠. 예. 준수하라를 외치면서 분신 자살을 하신 전태일 열사 계신데, 예. 그 전태일 열사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예. 하는데, 45년. 네, 45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나아진 것이 맞는가를 고민을 하게끔 했어요. 뭐, 한 달 동안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하고요. 예. 일요일 날처럼 특수 근무를 하게 되는 날에도 예. 점심으로 고구마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생탁 노동자들에게. 근데 얼마 전에 어디 지방 노동청 공무원이 노동자들은 노예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인식이 실제 노예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네. 당신들은 노예야.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탁에서만 노예 노동을 한 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지금도 노예 노동하는 데 많고 그것을 근절해야 될 공무원이 당신들 노예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근절은커녕 규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가요. 네. 예. 그때 제가 4월 9일 날 가서는 예. 그럼 생탁일을 더 많이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다. 예. 그리고 생탁은 기사화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 국회의원 몇 분들도 거기 가서 얼굴 비치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우리 4월 16일 날 예. 우리 안진걸님하고 저하고 그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예. 그 5차 교섭 있었던 날 오차교수 응원하는 일인실 했었죠. 피켓도 예. 들었고 또 그날은 세월호 일주기기도 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집중되어 있는 그때 새벽에 예. 그 생탁 노동자 한 분과 택시 노동자 부산 지역 택시 예. 노동자 한 분이 고공농성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다른 거죠. 네, 그날 네. 올라갔다고. 네, 두 들었습니다. 분이 이거- 부산시청의 앞에 있는 예. 전광판에 오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물질위원회도 적극 함께한다고 기자회견하는 네.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럼 고공농성장에 우리 압축적으로 해야 되니까 스타케미칼 노동자 지금 차강호 선생님이 네. 올라가 계시고 오늘로 333일째. 세계 최장. 네. 그러니까 좋은 기네스북이 아니라 슬픈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올라가 계시고 그다음에 생탁 노동자 한 분하고 부산제 택시 노동자 한 분이 네. 택시 노동자들 처우라든지 네. 이 막걸리 공장 노동자들의 노예 노동을 고발하기 위해서 올라가 계시고 네. 다행히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투쟁이 잘 돼서 타결이 돼서 곧 있으면 이제 내려오시고 오늘 내일 모레쯤 내려온다 들었고 네. 이런 거고 자 또 한 흰개구리 분 계십니다. 또 한 분 어디? 그 해양조선의 네. 대우조선해양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 네. 거기에 강병재 씨라는 분이 4월 8일부터 네, 고공농성을 시작을 하셨어요. 대우해양조선 노동자들의 네. 어떤 문제 때문에 네, 90m 상공에 네. 지금 크레인에 계시고요. 어디 있나요? 거기는 대우조선 저 거제동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거제도 있잖아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 고공농성입니다. 예. 지난 4년 전에 88일을 고공농성을 하고 이제 그분이 하청 노동자신데 정규직화 이런 약속을 받고 내려오셨는데 예. 4년 동안 약속을 단 한 번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원청은 대우조선 해양이지만 사내 하청 업체가 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행할 회사가 없어졌으니 예. 약속을 지켜줄 의무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예. 4년 동안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시다가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예. 없어서 90m 상공에 또 올라가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생탁은 별세님께서 조경태 의원 지역구라고 예, 조경태 의원도 좀 돕고 있던가요? 제가 그날 현장에 갔을 때는, 네. 조경태 의원이 왔었다고 해요. 예. 이제 왔었는데, 이제 이분들은 너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왔다 가도 크게 달라진 게 없을 때는 사실은 더 크게 절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 좀 해결을 위해서 많이 그래요. 노력을 해주셨으면 조경태 의원에 좋겠어요. 대한 말이 많지만 이런 것은 좀 열심히 도와주시면 좋겠고, 네. 웨렌버핏 67조님께서 공무원인 부산, 그게 우리 생탁이 지금 부산이잖아요. 네. 거기서 부산 지역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는 노예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네. 알려주셨고요. 오늘과 내일님께서 윤지선 활동에 응원합니다. 오늘 민주노 총밥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손잡고도 나오실 거죠? 네. 예, 우리 참여연대도 3시에 깃발 들고 서울광장으로 적극 결합을 했고 시민단체들도 이번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흰개구리님께서
응원합니다. 전 손잡고 응원하고 있어요. 예, 저도 손잡고. 자, 1년 동안 손잡고도 후원회원을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배가압류 노란봉투 캠페인에 이렇게 쓰라고 후원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손잡고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후원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저희, 좋습니다. 저도 네, 회원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네. 회원가입 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손잡고 회원. 그러니까 손잡고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회원가입도 할 수 있고, 네. 노란봉투 캠페인도 참여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연극 노란봉투도 안내되어 있죠. 네. 예, 연극 노란봉투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도 출연했었죠. 출연하셨었죠. 한 번 아, 더 또 출연을 연극 하셨어야 데뷔했어요. 됐는데. 저 나와요. 유튜브에 안진걸 노란봉투 하면 제 연기 아주 어색함 찍찍 흐르는 연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을 지금 그래서 근로기준법, 네. 노동관계법 개정을 낸 거죠. 네, 개정안을 냈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낸 거죠. 은수미 의원. 예. 예, 그 법안 지지하는 서명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서명이 12,500명 서명을 받아서요. 예. 4월 7일 날 예. 윤수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 우리가 국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 그 지지를 좀 예. 받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입법 청원 운동을 마친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잡고 노란봉투법 입법 청원 운동 아마 검색을 하시면 청원 창이나 그게 SNS 통해서 많이 퍼졌을 거예요. 네. 아직 참여 안 하신 분이 있다면 네, 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서명도 하고 손잡고 네. 후원은 그러니까 일단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고 몸이 안 되면 마음에 응원하고 네. 또 이렇게 노동자 문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손잡고나 참여연대나 국민TV 같은 곳에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 네. 나 혼자라도 님께서 윤지선 활동하니 마음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시네요. 내일 신문 기사 나오셨잖아요. 네. 사진이랑 그것도 올려주셨어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잡고 이름 참 잘 지으셨대요.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노란 봉투도 여기서 시작하셨죠? 예. 노란봉투는 배춘환 주부라고 그러니까 배춘환 주부님이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이 된 시사인에 거죠. 처음에 네. 편지를 보낸 거죠. 47,000원하고. 네. 그러면서 이효리 그걸 아름다운 재단하고 손잡고가 네, 시사인을 네. 같이 크게 판을 키우고 결정적으로 우리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얼굴은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고 예쁘시죠. 근데 다만 마음씨는 최고이신 듯한 이효리 선생님이 편지도 쓰고 47,000원도 보내신 거죠. 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클로렐라님, 아까 전에 분리요금제 물어보신 분이 클로렐라예요. 우리 으라차차는 항상 민생 문제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클로렐라, 네, 분리요금제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 혼자라도님께서 사진 올리느라 잘못 들었대요.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 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투지폰이든 스마트폰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우리 자기 소속사 114로 물어보셔도 되고, 다음 직영 대리점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면 이미 12% 불요금 할인을 받았던 분들은 20%까지 오늘부터 추가 할인이 되고 확대 할인이 되고, 그걸 안 받고 있었다. 그럼 바로 전화하시면 20% 이렇게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 약정 할인에다가 추가 할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심지어 핸드폰을 개통할 때 내가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기간 약정 할인 플러스 불요금제 할인을 합쳤을 때 더 폭이 크다면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 자. 네. 그리고 또 어디 사업장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세탁과 우리 지금 둘 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세탁과 스타케미컬은 5월 8일 그리고 10일 요렇게 지금 손배가압류 1심 재판이 이제 곧 시작이 된다고 해요. 어디가요? 스타케미칼하고 스타케미칼이 생탁이요. 스타케미칼이 이미 손배가압류가 나오지 않았나요? 스타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멈춰진 공장에 지금 공장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자본가가 일방적으로 공장 폐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케미칼이 화학공장 회사였나요? 거기 섬유공장 회사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네. 바뀌었죠? 스타플렉스? 아니요. 그게 원래 한국합섬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한국합섬. 네, 유명한 회사잖아요. 한국합섬에서요. 네. 한국합섬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와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예.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들 중에 이제 104명이 민주노조의 노조를 만들어서 열심히 그때 네. 당시에 이분들이 되게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그 구미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우리가 했던 민주노조 노동자들이다. 경북 구미에서 네. 노동 삼권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씨가 반신 반인으로 이렇게 그렇죠. 추앙받는 곳. 그렇죠. 타고나신 곳이죠. 아주 문제가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분이 신이 됐나요? 탄신제를 하더라고요. 아, 탄신제래요? 네. 근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충성을 맹세한 사람인데 탄신제래. 여러분,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경북 구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생가에 지지자들이 내려와서 하는 거라고 해요. 그 지지하라는 네. 얘기가 제가 한 말씀 해드린 거예요. 일본 춘왕한테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한 정말 친일 민족 반역자인데 추앙을 하겠다. 뭐 그럼 일본 천황을 추앙하겠다는 거 똑같은 논리잖아요. 3단 논법에 하면. 약간 비약인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자, 네. 그래서 경북 부임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KC 노동조합도 있고, 그럼요. 우리 스타케미칼 노동자들도 그럼요. 있고. 자, 네, 그래서 계속해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그 파산을 했을 때 스타케미칼에 이제 김세건 자본이 예. 들어왔어요. 예. 들어와서 그게 원래 공장의 시가로 나온 게 700억인데요. 예. 700억짜리 공장을 399억에 삽니다. 김세권이라는 김세곤이라는 네. 자본가. 네. 지금 스타플렉스 대표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 399억, 그 엄청 싸게 산 거죠. 예. 그걸 사면서 약속을 한 게 있답니다. 그 예. 약속이 뭐냐. 이 노동자들 고용 승계하겠다. 그리고 노조도 승계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예. 근데 공장이 돌아가고 나서 한 1년도 안 됐을까요?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공장을 돌릴 자본이 없다면서 예. 공장 폐쇄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시무식 날. 예. 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지금까지도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이분들한테 그럼 자본가가 돈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데요. 예.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섬유 공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동을 했을 때는 한 5년 동안은 적자를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 업계에서는. 예. 근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공장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의심을 하고 지금 열심히 그 약속을 이행을 하라고 투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굴뚝에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서 예.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게 벌써 작년 2014년 5월 27일 날 올라갔으니까 예.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군요. 예.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겁니다. 노동자가 사람이 살 수 없는 45m 굴뚝 위에서 예. 1년을 살아가는 동안 예. 자본가가 교섭을 허락을 한 거는 단 6차례. 예. 그러니까 6차 교섭했고 한 달이 아니고 23일만 지나면 딱 1년이네요. 네. 가장 슬픈 기네스북. 네. 4월 17일 날 저녁에 아니, 서울광장에서 4월 예. 17일 저녁에 세상에 가장 슬픈 아, 도전 네, 맞습니다. 세월호 추모 맞습니다. 4,160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시민들이. 네, 맞습니다. 가장 슬픈 도전이었는데 정말 우리 한국은 너무 슬픈 일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6차 교섭까지 했고 네. 자신들이 약속한 걸 이행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플렉스는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그 전에 스타케미칼에서 안타깝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몇 분이 지금 남아 계세요, 이분들이. 그 104명 예. 104명 플러스 이제 민주노조 아니신 분들도 예. 다 포함을 해서 거의 200~300명 가까이가 남아 있었는데 예. 그 분들에게 희망퇴직금 1,000만 원을 내밀면서 예. 퇴직을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해요. 이걸 예. 받고 나갈 것인가, 예.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고 남아 있을 것인가. 예. 아무것도 못 받고 남아 있기로 결정을 하신 분들이 예. 지금 11분. 예. 네, 그 굴뚝에 계신 차가훈님 포함해서 11분이 11분. 예, 여전히 그러니까 11분만 고용 승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서는요. 네. 이미 떠나가 버린 분들은 예를 들면 다른 직장으로 가버렸거나 네. 나는 이제 그 일 하기 싫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큰 무리가 아니겠는데요.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네. 스타플렉스 안에 지금 노조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노조, 우리 자유롭게 노동 3권에 따라서 을 고용 승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을 봉사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아니 헌법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딱 헌법의 권리라고 세계 인권선언에도 나와 있고 유엔 인권교약에도 나왔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신보입니까? 그 신보는. 제가 갑이 되어본 입장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신보인지는 감히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뭐 돈을 제대로 주고 싶지 않은 신보겠죠. 뭐 노예로 그냥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아주 싸구려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제값 안 주고 네. 근데 자꾸 제값 달라. 노예가 아닌 인간인 것처럼 대들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대1로 하면 꼼짝 못 하던 것들이 1대 10, 1대 100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단결권을 준 거거든요. 네. 1대1로 하면 자본가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100명, 1000명 뭉쳐서 떼거리로 다녀라. 떼거리로 요구해라. 떼거리로 확 회사에 손을 끼쳐라. 자본가에 타격을 줘라. 이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우리 독립운동님께서 안진걸 간사님, 일본 천황이 아니고 일본 일왕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일왕이라고 해야죠. 일본 분들에게나 천황이지 전 세계에서는 그냥 일왕이 불과하고 그것도 전범이었죠. 전범. 그러나 미국의 메가더가 일본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전범을 처벌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다음에 엑스마스크님께서 3만 명 중 1명이 태극기를 불태웠다고 3만 명 폭력 시대라고 되는 논리라면 구미에 있는 시민들은 박정희 탄신제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두 박정희 신호 모시는 다름없다라는 풍자도 해주셨습니다. 꼴등 IT님께서 늦었다 애궁해 주셨는데 늦었지만 함께 해주신 것만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님께서 또 저번에 네. 우리 시위할 때 물대포에 세월호 추모제 때 물대포 캡사이신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물총을 준비해서 물총 안에 땡초와 고춧가루 섞어서 물총 쏘자고 제안 주셨는데 캡사이신이나 물대포를 얼굴에다가 직사하고 직접 쏘는 건 다 사용규칙 위반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번에 차벽이니 뭐 다 위헌이고 위법이잖아요. 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를 차벽으로 막은 게 위헌이라고 헌법적 판단이 있었고 네. 버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없는 시위 진압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도로교통법, 일반교통방해, 일반인의 교통권을 다 막았으니까 정말 경찰이 불법한 건데 독립운동님 실제로 제가 세월호 추모제 때 보니까 물총 갖고 오신 분 있었어요. 근데 먹물이더라고요. 먹물을 뿌리시던데 저희가 뭐 정경한테 고춧가루를 그렇죠. 그분들도 고춧가루 한번 맞아봐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먹물하고 고춧가루 저도 한번 집에 요즘 아이들 물총 큰 거 있거든요. 거기에 고춧가루 섞어서 가서 너희들도 한번 맞아봐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써보는 거죠. 제 예. 여담인데요. 예. 그 4월 17일 날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 사무실이요. 종각에 있어요. 예. 종각에 이제 조금 종각에서 조계사 방향 그 사이에 건물이 있는데요. 예. 그 건물 제 명함에도 그 주소가 찍혀 있습니다. 예, 견지동 네네. 조기사 건너편. 네. 예. 근데 제가요. 그날 저희 다름없이 연극이 있어서 네. 연극에 갔다가 연극이라 하면 노란 봉투. 네, 노란 봉투 연극이 있어서 노동자 손배 가압류 문제를 다룬 그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네. 사무실에 들어가야 집에 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사무실을 들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유족들 그리고 헌화하려는 시민들이 그 우리 유가족과 광화문 앞에 있는 유가족과 만나는 것을 네. 막기 위해서 네. 엄청난 높이의 차벽뿐만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폴리스라인 벽 큰 거를 네. 쫙 세워놨는데요. 그 한가운데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것이 우리 사무실입니다. 명함을 보여주면서 네. 저기 지금 가야 집에 갈 수 있어요라고 경찰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혀 들여보내주지 않는. 그래서 시민의 통행권이나 이런 것도 과연 누가 위반을 하고 있고 누가 예. 거리 질서를 위반을 하고 있는가. 예. 네, 엄청나게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소송해야죠. 고발하고. 껌껌이 우리가 고발하고 소송해야지 그놈들이
차벽을 치고 방탄벽을 쳐서 심지어 인간 장벽을 쳐가지고 그냥 정말 지나가는 시민도 못 지나가잖아요. 그럼요. 할머니 한 분이 종각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할머니는 빨리 종각역을 들여보내 끝까지 그 할머니 한 분도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끈끈이 고발하고 소송해야 됩니다. 이번에 참여돼서 다시 차벽이 돼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라도 이번에 민형사 소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왜냐하면 저도 경북국역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나갔고 다른 데 가려다가 근데 제 경북국역 건너편 서울경찰청 쪽 있잖아요. 네. 그쪽에 인벽을 쳐놨더라고요, 경찰. 그래서 그냥 저는 광화문에 술 먹으러 간다고 하는 거, 정말 술자리 가려고 한 거였던데, 원래 이렇게 집회 끝나고 하면 이렇게 술 한잔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침부터. 예, 근데 집회 끝까지 사수 못하고 술 먹으러 가려고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막는 그놈들의 행태는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건 소송하려고 그래요. 구속영장 받으셨잖아요. 예? 구속영장 받으셨잖아요. 아니, 구속영장이 아니고 지금 2008년 촛불 집회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월호 집회건으로 지금 출석 요구서가 날라와 있다. 예, 이런 상황이고. 아, 출석 요구서가 날라와. 이야기가 나온 네. 김에 그 태극기 불태운 게 지금 무슨 엄청난 죄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분이 국가나 박근혜 대통령,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 항의하기 위한 우발적 퍼포먼스였다고 했고, 실제로 미국은 성조기를 불태운 시대를 여러 번 처벌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에서 국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법익보다 국기를 불태워서라도 정부 정책 항의하려고 하는 시민의 법익, 표현의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 다 무죄 판결 받았고, 이번에 특히 그 외신에 되게 화제가 된 게 미국 성조기를 짓밟으면서 시위를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떤 백인 여성이 그 성조기를 뺏어가갖고 성조기를 보호하겠다. 이게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 백인 여성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조기를 모델로 해가지고 누드를 찍어서 이 여성의 이중적 태도가 이제 미국 사회에 논란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조기를 막 짓밟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난리 나겠죠. 태극기 짓밟았다 그러면.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전혀 그 시민이 항의하고 논란은 있었지만 그 미국 대학 총장님이 공식적으로 밝혀요. 성조기를 짓밟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시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그걸 왜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를 거냐 하고 오히려 그 백인 여성을, 성조기를 빼앗아간 백인 여성을 비판해서 그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자유입니다. 맞죠, PD님? 재밌죠? 예. 미국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은 어떤 식으로든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야, 고맙습니다. 다시. 우리는 진짜 막 제가 오늘 빼는 것 같아요. 예. 이 생방 때문에 예. 택시를 탔습니다. 잠깐. 오, 택시비 제가 드릴게요. 아니요. 택시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택시 예.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듣잖아요. 택시 기사님들이. 근데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세월호 추모 집회도 엄청나게 힘으로 집회를 못하게 막았는데 예. 과연 노동자들의 집회는 더 강하게 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오늘. 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김무성 또 최경환 전부 나서서 네. 경찰, 검찰 무슨 갑자기 불법이라고. 네. 아니,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까 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건데 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행복한 노후를 요구하는 건데 그게 불법이 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 사실 이미 예고도 그분들이 다 불법 행위자들인데. 엄청 오래 전부터 채찍근들 돈 엄청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되는데, 그쵸? 그런 논리라면. 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 사실은 예고를 쭉 해왔죠. 예고도 쭉 해왔고, 그다음에 오늘 한다고 언론에도 얼마나 대대적으로 예. 보도가 됐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전에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예. 불법으로 낙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총파업, 모두가 모여서 하는 파업에도 굉장히 민주노총 총파업 힘이 센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작은 지역의 사업장이 파업을 했으면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또 얼마나 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처절할까요? 예. 근데 그 현장을 제가 지금 다니면서 만나고 예. 있는데요.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이런 데도 다 손해배상이 그럼요. 당하셨죠. 아, 상신브레이크 같은 예.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4월 예. 8일에 제가 상신브레이크 그 2심 선고 재판이 있었어요. 해고자 5명에게 10억을 청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예. 해고자들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도 당하고요. 예.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도 당하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게 되는 그리고 가압류도 그런 당했죠. 네, 상황인 그러면 거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했다가 네. 해고당하고 요거도 듣고 형사처벌 받고 네. 손배당하고 가압류당하고 네. 뭐 5중 6중의 고통이네요. 그럼요. 근데 이분들이 그 정말. 1심 때 이겼어요. 근데 우리가 손배 가압류 사례에서 이기는 사례는 정말 드문 사례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법원이 대부분 자본가들 편을 들어줘 버리는 거죠. 아니요. 예. 노동자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본가 네, 편을 네, 들어주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이겼다. 네, 근데 예. 1심 때도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손실이 없다라고 인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다만 이것도 참 재밌는 판결인데요. 재밌다기보다 우스운 판결인데요. 그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회사 사측이 얻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500만 원 예. 이렇게 청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네, 참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자본가의 대해서 정신적 피해 500만 원? 네, 그렇게 청구가 됐고 예. 다시 또 이제 아주 장시간 동안 또 회사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손배 10억 건에 대한 2심이 또 길게 진행이 됐다가 예. 얼마 전에 4월 8일 날 판결이 났는데 같은 판결이었어요. 손실이 없다라고 인정이 돼서 다시 또 기각이 되는 그래서 노동자가 이기는 항소심까지? 네. 너무 근데 제가 그 좋네요. 재판에 예. 갔는데요. 재판이 단 10초 기각됐습니다. 10초 예. 만에 끝났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 10억으로 고통받은 그 세월이 2심까지의 세월이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아주 개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혼 위기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 10억이 굉장히 우리 연극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유령 같은 돈이잖아요. 예. 뭐 안진걸님 재산 10억 되시나요? 아니요, 저 전세금 1억 5천만 원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통장에 한 2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그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오래 걸렸죠. 그거 모으는데도. 예. 네. 근데 저는 전세금 1,500만 원, 1억 5천이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좀 서민층 좀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서울적 전세금 3억 넘었던데요? 제가 보니까 평균 전세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마저도 저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저도 뭐 극빈층은 아니지만 서민층이죠. 완전 전형적인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10억은 그냥 보통의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모아도 갚기 어려운 금액이다.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해고자에게 10억을 청구한다는 거는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예,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해고당했는데 10억 네. 청구. 제가 2심을 상식 브레이크. 네, 2심을 앞두고 그 기자회견에 한번 갔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10억이 청구된 그 파업을 이제 주도를 했던 지회장님이 그런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법이 나를 그렇게 판결을 한다면 예.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 10억 내가 갚겠다. 죄를 지었으니까. 아.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확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결국은 잘못한 게 없는 걸로 이제 나왔죠. 그 재판이 끝나고 사측의 그 관리자도 나와 있었는데요. 그 해고자 중에 한 분이 정말 그 팔을 꽉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냅시다. 예. 근데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고하겠다. 아직 네. 상고를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상신 브레이크는 대구에 있는 네.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관련 회사죠. 네, 네. 야, 정말 고통받는 사업장 17개 사업장에서 네. 1,700억 정도 손배 가압류. 네, 그 정신적 예. 손해배상금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본가의 네, 정신적 네. 충격. 근데 우리가 과연 그동안 당한 네. 이 충격은 어떻게 그 배상을 4년 동안 받아야 이분들이 됩니까? 겪었던 그 심리적, 뭐 육체적 그리고 예. 그 고통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예, 손배 가압류 비슷한 걸 저도 당해서 2008년 우리 촛불 집회 건으로 지금도 경찰이 경찰로 국가가 참여했는데 한국진보연대 광우병 대책회의 단체에만 소송한 게 아니라 단체 소송한 것도 부당한데 제 개인한테도 소송을 했어요. 오. 박소군, 김동규, 박원석, 안진걸 등도 고내진 등도 피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소하면 매덕 5억짜리 소송이거든요. 그걸 물어내야 돼요. 전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이 돼요. 실제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처음 하셨죠? 경찰이 소송해가지고 지금 제 개인한테도 소송한 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다행히 1심에서
민변 변호사님들이 잘 변론하셨고 1심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당한 청구를 이명박 세력의 부당한 청구를 이제 승소해서 지금 항소심 중에 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치면 난리 나는 거죠, 뭐. 5억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요, 비리님 저. 돈 하나도 없는데 1억 5천밖에 없는데. 자, 계속요. 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사업장 이야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근데 딱 한 가지는 예, 얘기를 더 하고 이야기해 싶어요. 주세요. 예. 뭐가 있냐면 이 사업장들을 쭉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매번 예. 같은 질문을 드리거든요. 결국은 오늘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을, 그러니까 뭐 전체 한국노총도 내일 또 결합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총파업을 하잖아요. 근데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민주노조 만들면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들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주잖아요. 네. 민주노조가 생기면. 그거 아시죠? 파업 같이 안 하고 투쟁 같이 안 해도 민주노조에서 투쟁하고 승리하면 임금 오르거나 처우 개선되면 모두한테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인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매번 사업장분들을 만나면 비슷한 질문을 해요. 아, 그럼에도 이 민주노조를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에 대응을 해서 사실은 이분들 작게 뭐 임금 중요한 거죠, 노동자들한테. 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크게 얘기하는 거는 민주노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예. 이유가 뭐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얘기를 합니다.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조가 요구를 해서 얻어진 그 모든 그 사례들 있잖아요. 얻어서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그것 자체가 너무나 정당하고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만 그 민주노조를 꿈꾸는 거냐. 근데 그 굴뚝에 올라가 계신 차강호 님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자본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장난질이라고 이분들은 표현을 하시는데 예. 공장을 싸게 팔아서 노동자들 다 그 해고를 시키고 뭐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버티고 계시는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시민 모두의 권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동권이라는 거 헌법에 보장이 됐으니까. 이 노동권, 저는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 노동권 지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노동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민으로서,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손잡고 모임을 후원하고, 손배가압류 지원기금, 노란봉투기금에 또 응원을 보태고, 손배가압류 문제를 주제로 한 노란봉투 연극. 지금 연극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그게 세월호 참사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그 연극의 배경이 됐던 공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배경이 안산에 있는 SJM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산하면 또 세월호, 우리 예. 단원고 친구들 얘기를 하지 않을 예.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2014년 4월 16일에 안산 SJM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겼다고 해요. 예. 열심히 취재를 해서 하종강 그 유명한 그 노동운동가 예. 하종강 님이 아예 인증을 하셨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예. 것과 같다. 여러분 그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요.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저희 대학로 로터리에 있는 예. 여느 소극장에서 하고요. 예, 여느 제가, 소극장. 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잡고 예. 회원분들은 네, 아주 할인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할인을 적용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단구님께서 노제 단체 행동권을 방해하고 노조로 와야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안 될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법으로 노동자들 파업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못하게 만들고 최소한 엄격히 제한하고 네. 심지어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 단체 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더 엄격히 처벌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네.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예. 그 창조 컨설팅 혹시 기억하시죠? 예. 예,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노조 파괴 공작을 했죠. 신종민 씨 아직도 네, 이제 네. 안 잊어먹어요. 그 부당노동 행위가 형사처벌 되는데 그 벌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 2천만 원
정도 이하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회사들은 당연히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는 예.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하는 게 훨씬 이득이 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인터넷 창에 창조 컨설팅 제발 검색 좀 부탁드립니다. 아, 손잡고도 검색해야. 자, 시간이 쫓기네요. 오늘 우리 민주노총 총파업을 응원하면서 노동자 손배 가압류에 대응하는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님이었습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 너무 짧게 제 생각보다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짧네요. 네,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는데 나중에 뭐 한 번 더 또 한 번 불러주시면 오셔야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 내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 문화제 때 뵙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 안책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